되게 모든 단원에서 이제 필요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고 어떤 함수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값은 다 붙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함수의 그래프 이거거든. 진짜 중요한 거다. 앞으로 계속 쓸 거라서 이번 단어 공부하시면서 한번 학습을 제대로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쪽 괜찮니? 바람? 주나? 자, 보세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절대값,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게 얼추 그리거든. 근데 이제 제대로 그리길 바란다는 거고, 이 대칭성을 이용하셔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이제 친구들보다 더 날렵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 자, 우선은 이런 거 있잖아. 대칭성이라는 거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고2, 고3이 되면은 얘 때문에 애들이 이제 쓰러진다는 건데. 근데 이게 대칭성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대칭이 두 가지예요.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y축 대칭임을 설명하는 수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걸 뭐 니네가 뭐 애들은 우함수라고 하기도 한다. 들어본 적 있니? 우함수라고 하나? 근데 몰라도 돼. 그냥 쓰는 용어긴 해서 선생님들이 막 쓰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y축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함수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의 모습을 들고 있다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해요. 나 고등학교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y축 대칭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아니겠니? 좌우 모습이 똑같으네. 이런 걸 y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함수래. 우함수.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라고 옛날 사람들이 불렀거든. 지금도 많이 써. 선생님 다 이 용어를 쓰거든. 근데 이게 헷갈려. 이게 우가 이건지 기가 이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든 거야. 다 관찰해봤어. 우자를 보니까 이 우자가 좌우에 대해서 모습이 어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가 그래서 이거야. 됐지? 또 이게 헷갈려. 우가 선생님 이게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이러자는 거야. 우가 y축 대칭이다. 자, y축 대칭임을 알려주는 수학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f한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f한테 x를 집어넣었을 때랑 식이 변화가 없으면 y축 대칭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볼래요. 자, 이게 y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x가 여기에 하나 x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를 지나. 이 점을 지나. 근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은 포인트를 지난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x가 어디건 간에 만약에 여기를 지나면 얘 여기를 지나야 되고, 여기를 지나면 얘 여기를 지나야 되고, 그치? 여기를 지나면 여기를 지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들어갔을 때랑 마이너스 x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맨날 똑같다면 이런 모습이 되어서 내가 대표적으로 많이 배웠던 게 이차함수 모습이죠. 이렇게 생긴 모습,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으면 포개어지는 모습이다.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을 때 x 넣었을 때랑 그 x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꿔봤는데 식의 변화가 없다. 저런 식을 만났을 때는 y축 대칭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물론 대칭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대표적이어서 그래. 대칭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이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서 변화가 없어요. y축 대칭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원점 대칭은 뭐냐면 기함수라고 하는데, 원점 대칭을 기함수.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잖아? 넣어버리면은 fx랑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 전체의 보호가 완벽하게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
전체의 보호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애들을 원점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fx라는 함수가 우리가 제일 이뻐하는 이런 애들 있지 않니? x제곱. 이런 애들. 이 친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여기다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보는 거야. 원래 거랑 어때? 그치?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x를 제곱한다고 뭐가 다르겠어?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무슨 대칭이다? y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있다는 사실을 꼭 짚죠. 원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접으면 포개어진다. 선대칭의 모습이다. 근데 이런 애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fx가 gx라고 할까요? gx가요. 시오는 피부과 가서 연습을 합니다. 또 피부과 또 가면 또 건물이 있으니까 또 무슨 엘리베이터를 또 사진 찍고 이러겠죠.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x3승. 이런 애들은 g하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x 상승이지. 여기다 뭐 붙여야 돼? 그렇지, 이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치? 이런 모습이 성립을 하지. 이렇게 되는 애들은 이 원점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다.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는 이 점대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점대칭이 180도 회전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못을 박은 다음에 180도를 돌려버려봐. 돌리면 얘가 돌아가서 이거랑 포개어지고 얘가 돌아가서 이거랑 포개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를 돌려도 쟤는 변화가 없어야 돼. 그치? 이런 애들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딱 집어놓은 다음에 180도를 돌려버리면 얘가 이렇게 포개어지고 일로 돌아와서 포개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애들을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점대칭이 뭔지를 물어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을 해도 선생님 얘는 변화가 없는 그래프예요 라고 설명하는 애들이 진짜 알고 있는 애들이다. 점에 대한 대칭이었다 그러거든. 그건 길게 말하는 거고, 점대칭은 그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 이동을 해도 원래 거랑 똑같은 모습,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아요.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게 짝수 차수면은 이거고요. 홀수 차수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홀수 차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요. 짝수 차수면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말이야 우리가 다항함수만 공부하고 게임을 끝낼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칭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을 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완벽하게 똑같은 y축 대칭이고요. 전체 부호가 싹 다 바뀌면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전체도 안 바뀌고 뭐 똑같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닌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데 대칭성이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조금 텐션을 올려보자 이제. 만약에 fx라는 그래프가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 많이 그려보잖아. 문제 풀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얘를 봤을 때 x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볼래? 원래 거랑 어떠니? 똑같지 이거. 니가 절대값 마이너스 x랑 절대값 x는 원래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게 같네? 얘는 무슨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그렇지. 너는 y축 대칭 상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 y축 대칭에 놓여져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쪽 저쪽을 다 그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여기만 잘 그린 다음에 펀치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쪽만 잘 그려보자. 이쪽만. 이쪽은 x가 양수인 동네니 음수인 동네니? 양수인 동네 아니겠니? y축보다 오른쪽은 x가 양수인 동네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x 양수인 동네 그릴 거야? 이 절대값 x인데 x 보호가 양수라는 거 아니야. 절대값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면 되잖아. x가 양수인데 절대값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치? 그럼 여기다가 누굴 그리면 돼? 그냥 y는 x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팍 이렇게. 그래서 이 뾰족기가 탄생한다. 되겠니?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대칭성을 좀 잘 활용하면서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애들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이렇게 나눠서 식을 세운 다음에 그래프 그린다고. 뭔지 알지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좋지가 않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해볼게. 자, 대칭성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수2 도형 파트에서 배웠던 그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죠. 대칭성과 평행이동. 이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수학 실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뭐 얘는 절대값이 없는 그냥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이 그래프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생기는 fx 그래프 2차 함수 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야. 저 그래프가. 여기다가 내가 4가지, 5가지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이 친구하고 저 친구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칠 거라는 거야. 해볼게. 자, 1번. 1번 그래프는 내가 필기한 시간도 드릴게. y는 fx라는 그래프한테 이렇게 전체 절대값이 붙을 때가 있어. 저거는 우리끼리 우변 전체라고 하자고. 오른쪽 전체 절대값인 거야. 이런 애들이 가장 기본인데 애들이 얼추 알아 이건. 얘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 얘는 fx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이 친구를 그려야 되지만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면은 뭘 붙이고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붙이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내가 잘 읽어볼게. fx 그래프가 자 누구보다 규환아 누구보다 그렇죠. x축보다 fx가 y는 제로보다 그러니까 y는 제로가 x축이거든요.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동네에는 그대로 그려. 그대로 그려. 근데 fx가 x축보다 어디 있을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부호를 바꿔 이런 뜻인 거야. 부호를 바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그래프의 모습인데요. 자, 원래 그래프를 잘 보시고요. 원래 이 그래프가 y축은 여기다 안 그리겠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게 원래 fx 그래프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윗동네 보이죠? 이거랑 이거. 그 두 개 어떻게 그리라고?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니까 너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 보이죠? 얘네들은 부호가 음수인 동네잖아요. 뭘 붙이래요? 이게 쫙 위로 올라옵니다. 부호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전체의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이거죠. 이건 우리끼리 무슨 절대값이라고 할 거라고? 우변 전체 절대값.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 이런 애들은 x축에 윗부분을 가만 냅두는 거야. x축의 아랫부분을 이거죠.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 요게 우선은 첫 번째 그래프의 개념입니다. 우변 전체 절대값. 얘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를 봐. 두 번째 그래프의 모습은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어디에 붙은 거예요?
절대값이 어디에 붙은 거예요? x에 붙은 거죠. 절대값은 x에 붙인 거죠. 근데 이런 거야. 봐봐. y는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 게 1번 케이스인 거야. 전체 절대값. 근데 2번 케이스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지. 어디에다 붙이는 건데? 그래, x에 붙이니까 요런 차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2번 케이스인 거야. 두 번째 케이스. 이해되십니까? x에 붙인 케이스, 아까 전체에 붙인 케이스. 다른 거예요. 그래프의 모습이.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어? x에 붙어 있지. 자, 확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봐. 그 원래 거랑 어때? 똑같네. 똑같네.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도 이게 바뀌는 게 없는데요, 선생님? 변화가 없네요. 너는 y축 대칭.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변화가 없다. 너는 y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y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래프를 왼쪽 오른쪽을 다 그리는 건 좀 웃기다는 거야. 어디만 잘 그리면 되냐면 우선은 이 y축보다 이 오른쪽 동네 보이나요? 이쪽만 잘 그리고 엎어치기 이러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이쪽 동네라는 거는 x가 0보다 어떤 동네야? 큰 동네라는 거야. 그럼 x가 0보다 큰 동네에서는 절대값 x가 어떻게 나와도 괜찮아? 그대로 나와도 괜찮지. 그럼 여기다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 절대값이 의미가 없네. 이 동네에다가는 그대로 누구를 그리면 되는 거야? y는 f, x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래프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 그래프한테 전체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절대값을 x에 붙이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건데요. 얘는 절대값이 x에 붙어있는 그래프들의 모습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y축 대칭 상태를 이루는 애라서 그래서 이쪽만 잘 그리면 이쪽은 자동으로 그려진다 이거라고. 근데 내가 여기만 잘 그릴게. 이쪽만 그리려고 봤더니 x가 양수인 동네라서 절대값이 의미가 없네. 그러면 원래 거랑 어떻게 그리면 돼? 똑같이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습 중에서 y축보다 어느 쪽 동네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원래 그래프가? 잘 보시고 원래 그래프가요. 그 그래프 중에서 y축보다 오른쪽이니까 이 친구 보이나요? 이 친구? 요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쪽은 지워야 돼요. 이쪽은 지워주시고.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축 됐지? y축.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엎어치기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 탐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좌우 대칭의 모습이다. 이해되십니까? 절대값이 어디에 붙은 케이스? x에 붙은 케이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절대값이 x에 붙어있는 그래프의 모습은요. 원래 있던 그래프를 반드시 잘 보셔야 하고 원래 거를 먼저 보시면서 원래 그래프 중에서 y축의 자 어느 쪽 부분? 오른쪽이죠? y축의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그 살린 부분을 무슨 쪽 대칭을 시켜버린다. 그렇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팁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이 위에 그 메커니즘을 기억해야지 이거 안 까먹는다. 내가 매번 진짜 많은 고딩들 만나봤거든. 백날 가르쳐도 계속 몰라. 어딜 살렸죠? 자꾸 이런단 말이야. 이거 왜 y축의 오른쪽으로 살린 거냐?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x. 그럼 x가 양수인 동네는 어떠니까? 그대로니까. x가 양수인 동네가 1, 2, 3, 4, 4분면 중에서 어디인데? 1, 그렇지. 1, 4. 거기를 그대로 살리는 거지. 그 다음에 엎어치기! 이런 데. 엉덩이 탕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 누가 서운해하겠니? Y가 서운하겠지. 야, 나는 안 붙여주냐 이런 거. 세 번째, 절대값도 이제 Y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번엔 절대값을 Y에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생각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y의 부호를 바꾸는 게 무슨 대칭이지? x축 대칭이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잘 보세요. 얘는 이 그래프는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어떠니? 똑같지, 그지? 변화가 없잖아. 얘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무슨 쪽 대칭 상태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y축. 자, y의 부호를 바꿨는데 변화가 없어요. x축. 그렇죠. 얘는 x축 대칭 상태이겠구나. 그러니까 y의 부호를 바꿨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는 x축 대칭을 시켰는데도 얘는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쟤는 그 생김새가 x축 대칭 상태여야 한다는 거야. 이거 오케이. 끄면 가봐요. 다 된 거야 이제. 다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있어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가 원래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상태가 놓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아래를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거지. 이 위에만 잘 그린 다음에 엎어치기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여기 y가 양수인 동네, y를 양수라 가정을 하면은 절대값 y가 어떻게 나오냐? 그대로 나와야지,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y가 양수인 동네만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 y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값 y가 y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원래 식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럼 내 말은 y가 양수인 동네는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y가 양수인 동네라는 게 이렇게 1, 2, 3, 4, 4분면 중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야? 1, 2를 말하는 거라고. 그쪽 동네는 똑같이 그리면 돼.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래쪽은 지워야 돼요. 지워놓으시고 이렇게 지워놓으시고. 근데 이 그래프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축 대칭 상태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x축.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윗부분을. 그렇지. x축 대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록한 허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사실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몇 개 생겨? 두 개니까 이거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절대값을 y에 붙일 때를 자주 못 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절대값을 어디에 붙이는 케이스는 y에 붙이는 케이스는 절대값이 없을 때 그래프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그래프 중에서 이 x축보다 어느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x축보다 윗부분이죠. 윗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살린 부분 있죠. 살린 부분을 깔끔하게 무슨 축 대칭?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은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절대값이 y에 붙을 때의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네 번째 뭐 할까요, 이제? 둘 다 붙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원이 오늘 수업 태도가 되게 좋아요. 컨디션이 좋은가요, 오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이제 둘 다 밑에 붙이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붙여본 거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둘 다 붙인 거야. 생각을 해보자. 이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처음 거랑 어때? 똑같지? y의 부호만 바꿔도 어때? 똑같지? 그러면은 x도 바꾸고 y도 바꿔도 어때? 그러니까 x만 부호 바꿔도 변화가 없지. y의 부호만 바꿔도 변화가 없지. 둘 다 부호 바꿔도 변화가 없지. 그럼 생각을 해봐. x의 부호를 바꿨는데 변화가 없대요. 무슨 대칭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y축 대칭 상태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x의 부호를 바꿔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뭡니까? y의 부호를 바꿔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x축 대칭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호를 둘 다 바꿔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럼 부호를 둘 다 바꾸는 게 뭔 대칭이었죠? 원점 대칭이죠. 얘는 그러면은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구나. 세 가지 대칭이 다 이루어지는 애야, 쟤. 그럼 또 그려보자고.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보세요. 절대값이 둘 다 붙어있는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x도 양수라 가정을 하고 y도 양수라 가정을 해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절대값 x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x로 나오지. 얘도 어떻게 나와? 그게 그럼 쟤네. 여기 얘잖아, 얘. 쟤랑 똑같잖아. 근데 내 말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런 가정을 하면 쟤랑 똑같다는 거야. 저 친구 원래 거랑. 그러니까 근데 x 양수, y 양수인 데가 1, 2, 3, 4, 3면 중에 어디를 말합니까? 1을 말하는 거죠. 1만. 그래서 여기만 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살려놓고 다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쪽 대칭 상태?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여기 걸려서 이렇게 하나가 쌍둥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접은 모습. 또 무슨 쪽 대칭도. 그럼 이렇게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쌍둥이가. 또 원점 대칭도. 원점 대칭이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는 게 y축 대칭 시키고 x축 대칭 시킨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도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이 가운데에 대해서 이 길이가 똑같은 상태고요. 이 그래프는 다르잖아요. 좌우 비대칭이죠. 그래서 네 번째 그래프, 절대값이 둘 다 붙어있는 x, y 모두 붙어있는 케이스는 자, 몇 사분면을 살리고 그럼 쟤는 얘 1사분면을 살립니다. 제 1사분면을 그대로 살리고 그대로 살린 후 x축, y축, 원점 대칭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이제 네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요 3, 4번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요거 괜찮죠? 네. 그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 이 5번을 잘해야 돼요. 5번은 이제 평행이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평행이동을 고려하여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동까지 잘 쓰면은요, 이제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y-1은 3. 야, 좀 무섭죠? 이걸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거 애들 그려보라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막 x 1보다 크고 y 2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니까 막 이게 그립니다. 와, 그럴 수가. 이 친구의 그래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거 진짜 항상이야. 항상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라. 글씨 이렇게 못 쓰지. 글씨 알아보겠니?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도 이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면 안 돼. 얘는 누구를 그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누굴까? X 플러스 절대값 x 더하기 그렇지. 이거를 먼저 그릴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얘를 그렸어. 야, 이거 뭐 한 거야 이제? 평행이동 한 거잖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한 거야? 네. 1, y축으로. 그게 다야. 그러니까 너는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평행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다.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 얘는 방금 배웠던 거다 이거지. 이 친구의 그래프의 모습은 자, 요 친구가 원형이지 않았을까요? 얘가 원형이지 않았을까요? 여기다가 절대값은 어떻게 붙인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배웠던 거 중에 몇 번 케이스죠 이게? 4번이죠. 아, 열심히 필기했는데. 절대값 어디다 붙였어요? X 또 그렇지, 이건 둘 다 붙인 케이스네. 그러니까 얘만 잘 그리고 아까 그 매뉴얼대로 그린 다음에
움직이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얘부터 그려볼게요. 절대값이 없을 때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절대값이 없을 때 얘부터 그립니다. 자, y에다 딱 넣어보세요. x절편 얼마? 3. y절편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가 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절대값을 어디다 붙였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둘 다라고 합시다. 둘 다 붙인 케이스죠. 그럼 어디 살리고 교환한? 1사 살리고 여기를 살리고 이건 버려야 되고 이렇게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도 시키고 원점 대칭도 시키고 원점, 그러니까 x축 대칭 다 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얘인 거야. 근데 마지막 파이널 펀치는 이제 어떻게 한다? 평행 이동을 한다.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두 칸 움직이는데 귀찮으니까 원래 우리 원점이었잖아. 여기가 원점이었잖아. 근데 그 원점이 몇 컴마 몇 수로 바뀌겠니? 그러면 여기서 지워있죠. 그냥 지워서 아 얘가 1이고 얘가 얼마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 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이 다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면은 요 라인은 여기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원점일 때 여기가 3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1이니까 얼마겠습니다? 아 4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 얼마겠습니다? 마이너스 2겠죠. 아까 원래 마이너스 3 아니었습니까? 원래 있던 얘가. 근데 위로 몇 칸 올렸습니까? 여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그렇죠. 이 위로 3칸 올라가면 되잖아요. 다 그린 겁니다. 왜 또 그러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봐봐. 다시 한번. 원래 얘부터 그려. 여기 원래 3, 3이요. 3, 3. 어떻게 그릴까? 3, 3. 원래 이 친구 초반에 절대값 붙이기 전에 원형을 잘 기억하셔야 돼. 원형이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니었어요? 여기 3, 여기 3이었습니다. 절대값 어디에 붙였습니까? 둘 다니까 너를 살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평행 이동까지 시켜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몇 칸 가시고 한 칸이니까 1 가시고 위로 몇 칸 올라가시고 여기에 찍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가 어려워. 그래프가 위로 3칸이니까 한 5까지 올라가자. 이런 그냥 이런 모습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릴 때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마인드로 그려야 돼. 자꾸 막 식을 세워서 그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더 해볼까? 연습 한 번 더. 메모할래? 메모. 아싸, 잘 표현해놨으니 앞으로는 모르면 영상 가! 이래야지. 공부해!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니까 어디를 살리고 어떤 대칭을 시킨다는 그 생각은 본인이 그 위에 흐름을 아셔야지 안 까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까먹어도 조금 생각을 하면 돌이킬 수 있거든. 본인 생각으로. 근데 이걸 단순 암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헷갈려. 그래서 내가 그 윗부분을 좀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졸업할 때까지 이건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그래프한테 절대값 붙이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거든.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실 때. 대략 된 듯합니다.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 하나 해볼까요? 자, y는 2배의 절대값 x-1,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1보다 클 때만 나눠서 그리지 마시고요. 아, 너는 누구를 평행이동했냐 이건데 얘는 y는 2 곱하기 절대값 x를 움직인 거 아닐까요? 이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한 것 같아? 그렇지.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 평행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만 잘 그리면 되겠네. 근데 이 친구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또 절대값이 없을 때 그래프가 이 친구였을 것 같거든. 그치? 여기다 절대값 어디다 붙인 거지? X. 그럼 다 된 거야, 이제. 다 된 거잖아. 여기 얘 잘 그린 다음에 그 매뉴얼대로 그리시고 움직여 이러면 끝난다. 얘를 먼저 그려볼게. y는 2x냐고 원래 이거 아니겠어, 이거. 원점 지나는 친구. 절대값 어디다 붙었습니다. X.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Y. 어디 살리고? y축보다 위. 오른쪽. 여기를 살리고. 빨리 봐. 다시 봐. 2번. 얘 적었던 거 2번. 내가 어디 살리라 적어놨어?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 살리고 그 다음에 살린 부분을 엎어치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습은 이 오른쪽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까먹을 것 같으면은 지금 한 번 더 보면 외워지는 거야. 절대값이 x에 붙이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래 절대값이 없을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보다 오른쪽을 살려놓고 이쪽은 지우고 엎어치기 이루면 되는 거야. 대칭 이동을 시킨 거지. 이렇게 딱 대칭 이동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제 얘를 그린 거라는 거지.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고 한 칸, 뭐 한 칸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래를 몇 칸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여기서 뾰족이 이런 식으로 뾰족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래프의 모습이 원래 걸 지우고 이제 이 V자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하나 있을 거고 또 궁금하지 여기서 어디에 지나는지가.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야? 2. 그럼 얘 기울기 얼마짜리입니까? 2. 그럼 이쪽은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가 한 칸 갈 때 여기 2칸 올라가면 원점 아니겠니? 원점 지나지 않을까? 확인해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0 되잖아. 근데 여기 지난다. 원점 지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린 거야. 이 그래프와 만약에 x축 둘러싸인 이 넓이 한번 구해볼까? 이 넓이? 이 넓이 구해볼까? 자, 요 길이 얼마고? 여기 얼마였을까? 여기 원점이고요. 여기 얼마일까요? 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2고요. 또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2.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예요? 2입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2입니다. 넓이 얼마예요? 2입니다. 우리는 45번 과제를 푼 겁니다. 되셨어요? 45번씩 문제를 하나 풀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자는 생각인 거예요. 한 개 더 해볼게요. 46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주변에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쌤 말은. 이렇게만 잘 그려도 애들이 약간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 봐봐. y는 절대값 2x-4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선이지 뭐. 근데 이거는 또 잘 보면은 잘 봐. 보세요. 절대값을 2 붙이고 이렇게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로 묶어봤습니다. 아래쪽에서. 그리고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요. 절대값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 2는 밖으로 뽑아도 괜찮고 넣어놔도 괜찮은 거야. 뭐 본인 취향대로 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자. 뽑아내자. 뽑아놓고. 절대값 2는 얼마니까? 2니까 뽑아주시고 절대값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러면 되지 않겠어? 너무 똑같다 아까 거란 거지. 이 그래프는 또 누구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냐면은 y는 2 절대값 x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그치? X축의 방향으로 얼마평행 이동을 시켰고 수. 2칸. Y축의 방향으로 얼마평행 이동을 시킨 거고 네.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얘는 그러면 또 Y는 EX라는 그래프를 절대값 어디다 붙인 거고 X에 붙인 거고 그럼 다 끝난 거지 뭐. 또 그려볼게. 이 그래프의 모습을 또 그립니다. 원래 Y는 EX가 원래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 중에 절대값을 X에 붙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널 살리고 약 여기까지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칸 마이너스 4칸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2칸 내려왔다가 이 정도의 마이너스 4칸 가서 여기서 또 뾰족한 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또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라서 보니까 여기 2칸이잖아요. 2칸에 4칸이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또 지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그래프의 움직인 그래프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도 센터가 2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4겠습니다.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높이가 여전히 4 여기는 뭐 8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